이건 말도 안 됩니다. 안경이 20분 만에 나온다고요? 저는 미국에서 10년 넘게 검안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눈을 검사해왔습니다. 렌즈 하나 제대로 만들려면 최소 2주일은 걸린다는 게 상식이었죠. 솔직히 한국 안경점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빠른 건 정확하지 않다. 이게 제 신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강남의 한 안경점에서 단 19분 만에 제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더 놀라운 건 그게 한국에서는 느린 편이라는 거였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한국이라고 남겨주시면 한국을 널리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이고 미국 시애틀에서 검안 클리닉을 운영하는 검안사입니다. 10년 넘게 이 일을 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봐왔고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죠. 렌즈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밀한 검사와 충분한 제작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제 철학이었고 그게 전문가의 자세라고 믿었습니다. 빠른 것보다 정확한 게 중요하다. 이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고 환자들에게도 늘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안경 하나 맞추려면 검사받고 2주일은 기다려야 하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밀함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야말로 품질을 보장하는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그런 제가 한국에 가게 된 건 순전히 친구 제시카 때문이었습니다. 제시카는 대학 때부터 친한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 여행을 가자고 난리를 쳤습니다. 케이팝이 좋아서, 한국 드라마가 재밌어서, 한국 음식이 맛있어서 온갖 이유를 대며 설득했죠. 저는 솔직히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시아 여행이라면 일본 정도는 가봤지만 한국은 딱히 끌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시카가 한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밀리, 한국에서는 안경이 20분 만에 나온대. 너 검안사잖아. 진짜인지 확인해봐. 저는 그 자리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20분이요? 농담도 정도껏 해야죠. 렌즈 가공만 해도 기계 세팅하고 연마하고 검수하면 최소한 시간은 걸리는데 20분이라니 말이 됩니까? 제시카는 진지하게 인터넷 후기들을 보여줬지만 저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 과장된 마케팅이거나 품질을 희생한 결과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제시카가 워낙 간절하게 조르는 바람에 결국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기술이 좋다는 건 들었지만 의료 분야까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안경 같은 건 정밀함이 생명인데 빠르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시내로 이동하는 내내 제 머릿속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시카는 신나서 이것저것 구경하자고 했지만 저는 그저 빨리 안경점이나 가보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20분이라는 게 얼마나 허황된 소리인지 직접 확인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강남이라는 곳에 도착했고 제시카가 미리 찾아둔 안경점 앞에 섰습니다. 간판을 보니 꽤 큰 체인점 같았는데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체인점이면 더더욱 빠르게 만들려고 품질을 포기했을 게 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에 살짝 놀랐지만 여전히 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이 좋다고 실력까지 좋은 건 아니니까요. 카운터에 앉아있던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이했고 제시카가 안경을 맞추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잠시만 기다리라며 안으로 들어갔고 곧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경부 김서현 실장입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전문가다운 분위기를 풍겼고 저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서현 실장은 우리를 검사실로 안내하며 밝게 말했습니다. 오늘 안경 맞추러 오셨어요? 검사부터 완성까지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웃음이 새어나올 뻔했습니다. 정말로 20분이라고 말하는군요. 제시카가 옆에서 봤지? 내가 뭘 했어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서현 실장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안경 관련 일 하세요? 표정이 좀 의심스러워 보이시는데.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검안사로 일합니다. 솔직히 20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김서현 실장은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미국은 시스템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정말 가능합니다. 직접 보시면 믿으실 거예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직접 봐도 안 믿을 것 같은데요. 제시카가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하자 김서현 실장은 바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속으로 체크리스트를 돌렸습니다. 시력 검사, 난시 검사, 동공간 거리 측정. 이 모든 게 제대로 되려면 최소 30분은 걸려야 합니다. 그런데 김서현 실장은 능숙하게 기계를 조작하며 검사를 진행했고 생각보다 빠른 속도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빠르다는 건 곧 대충 한다는 뜻이라고 제 머릿속은 결론 내렸죠. 검사가 끝나자 김서현 실장이 말했습니다. 도수는 왼쪽이 마이너스 3.5, 오른쪽이 마이너스 2.75고요. 난시는 양쪽 다 약간씩 있으세요. 테 고르시면 바로 제작 들어갑니다. 제시카가 신나서 테를 고르러 갔고 저는 김서현 실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렌즈 가공은 어디서 하나요? 외주인가요? 김서현 실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매장 안에 가공실이 있어요. 직접 깎아서 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매장 안에서요? 그럼 장비가 작을 텐데 정밀도가 떨어지지 않나요? 김서현 실장의 표이 잠깐 굳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장비는 최신형이고 정밀도는 오히려 더 높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매장 안에 있는 소형 장비가 전문 공장의 대형 장비보다 정밀할 리 없으니까요. 제시카가 테를 고르고 오자 김서현 실장은 테를 들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시카에게 말했습니다. 제시, 정말로 20분 만에 나온다고 해도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 렌즈 중심이 안 맞거나 두께가 불균이라거나. 제시카가 대답했습니다. 에밀리, 넌 너무 걱정이 많아. 한국이 기술 좋은 거 유명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이 좋아도 시간은 어쩔 수 없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그렇게 우리는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고 저는 시계를 보며 시간을 쟀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최소 1시간은 걸릴 겁니다. 20분은 절대 불가능하고요. 김서현 실장은 조용히 안쪽으로 사라졌고 저는 확신에 차서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제시카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시, 내가 10년간 이 일하면서 배운 거 있어. 렌즈 하나 제대로 만들려면 단계가 있어. 먼저 렌즈 블랭크를 기계에 고정하고 도수에 맞춰 연마하고 가장자리 처리하고 코팅하고 테에 맞춰 재단하고 마지막으로 검수해야 해. 제시카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최소 10분씩은 걸려. 특히 연마는 정밀하게 해야 하니까 20분은 기본이고. 그러니까 총 1시간은 잡아야 한다는 거지. 20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제시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다를 수도 있잖아. 기술이 발전했을 수도 있고.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시,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기본 공정은 똑같아. 렌즈는 광학 제품이야. 빛의 굴절을 다루는 거라고. 대충 만들면 눈이 피로해지거나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인 손님이 저희 대화를 듣고 끼어들었습니다. 안경 처음 맞추세요? 한국은 진짜 빨라요. 저도 아까 30분 만에 받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0분이라는 건 결국 대충 만들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분은 아직 문제를 못 느낀 것뿐이고 며칠 지나면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저는 정중하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고 제시카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와, 저분은 30분 걸렸대. 20분은 아니잖아. 제시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내가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일단 한번 받아보자. 이상하면 안 쓰면 되잖아.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만든 부작용일 겁니다. 빠른 걸 선호하다 보니 품질을 희생한 거죠. 미국처럼 천천히 정확하게 만드는 게 결국 최선이라는 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10분이 지났습니다. 김서현 실장이 말한 20분이라는 시간이 터무니없다는 게 점점 명확해지는 것 같았죠. 저는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며 기다렸습니다. 적어도 1시간은 걸릴 테니 여유 있게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시카는 스마트폰으로 한국 관광 정보를 검색하며 시간을 보냈고 저는 매장 안을 둘러보며 관찰했습니다.
벽에는 각종 인증서와 수상 경력이 걸려 있었는데 국제 품질 인증이니 고객 만족도 1위니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인증서는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만족도는 고객이 문제를 느끼기 전에 조사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실제 품질이고 그건 시간을 들여야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아직 멀었죠. 제 예상대로 최소 45분은 더 기다려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안쪽 문이 열리며 김서현 실장이 나타났고 그녀의 손에는 완성된 안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김서현 실장이 밝게 웃으며 다가왔고 제시카에게 안경을 건넸습니다. 완성됐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저는 본능적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18분이었습니다. 18분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시카가 안경을 쓰자 김서현 실장이 미세하게 조정하며 물었습니다. 어때요? 불편한 곳 없으세요? 제시카가 두리번거리더니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잘 보여. 하나도 안 어지럽고 완전 선명한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8분 만에 만들어진 안경이 제대로 될 리 없는데 제시카가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건 아직 제대로 안 써봐서일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장님, 정말 지금 만드신 거예요? 미리 만들어둔 거 아니고요? 김서현 실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방금 가공실에서 만들었어요. 원하시면 가공하는 과정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제안에 솔깃했습니다. 직접 보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네, 보고 싶습니다. 김서현 실장은 우리를 가공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작은 매장 뒤편이라고 해서 비좁고 낡은 공간을 상상했는데 실제로는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에 최첨단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눈앞의 기계를 보며 손에 땀이 났습니다. 독일제 자동 렌즈 가공기였는데 제가 미국에서 본 것보다 훨씬 최신 모델이었습니다. 김서현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기계는 작년에 들여온 최신형이에요. 렌즈 블랭크를 넣으면 자동으로 측정하고 도수에 맞춰 정밀 가공합니다. 오차 범위가 0.01mm 이내예요. 저는 그 수치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0.01mm라니 그건 제가 미국에서 사용하는 장비보다 정밀한 수준이었거든요. 기계 옆에서 작업 중이던 안경사가 인사를 했고 김서현 실장이 소개했습니다. 여기 이준혁 대표님이세요. 이 매장 운영하시는 분이고 안경사 경력이 20년 넘으셨어요. 이준혁 대표는 차분하게 웃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20분 만에 만들면 품질 검수는 언제 하나요? 이준혁 대표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가공 중에 실시간으로 검수가 됩니다. 이 화면 보세요. 렌즈 두께, 곡률, 중심축 모든 게 실시간으로 측정되고 있어요. 기준치를 벗어나면 기계가 자동으로 보정합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온갖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그래프로 시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개입된 정밀 시스템이었죠. 이준혁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가공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제가 직접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육안으로 보고 측정기로 재고 3번 확인하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이 떨렸습니다. 3번이나 확인한다고요? 그것도 18분 안에요? 김서현 실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안경 수요가 많아서 시스템을 최대한 효율화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기술도 발전하고 노하우도 쌓였죠.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이었고 오랜 시간 축적된 기술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완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일 거예요. 이 매장이 유난히 잘하는 거겠죠. 한국 전체가 다 이럴 리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가공실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홍대라는 동네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제시카는 어제 맞춘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쓰고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이 안경 진짜 편해. 미국에서 맞춘 것보다 훨씬 나은데라며 감탄했죠.
저는 속으로 인정하기 싫었지만 제시카의 반응이 거짓일 리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홍대 거리를 걷다가 또 다른 안경점이 보였습니다. 제시카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여기서도 해볼래? 어제 거랑 비교해보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괜찮아. 내 안경 멀쩡한데. 하지만 안경점 앞을 지나가다가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었거든요. 믿을 수 없어. 정말 20분 만에 나왔어. 나도. 이거 완전 신기한데? 미국이었으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렸을 거야. 저는 무심코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정말 20분 걸렸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응. 정확히는 23분. 검사 포함해서. 미친 거 아니야? 우리 독일에서는 최소 2주일 걸리는데. 다른 한 명이 덧붙였습니다. 나는 프랑스에서 왔는데 거기도 비슷해. 근데 한국은 진짜 빨라. 게다가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본 건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전체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제시카가 제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너도 하나 맞춰. 어차피 여행 온 김에.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카운터로 가자 젊은 안경사가 반갑게 맞이했고 저를 검사실로 안내했습니다. 검사가 시작됐고 저는 전문가의 눈으로 모든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시력 검사, 난시 검사, 동공 거리 측정, 모든 게 빠르지만 정확했습니다. 안경사는 기계를 능숙하게 다뤘고 제가 10년 동안 익힌 것들을 훨씬 빠른 속도로 해냈습니다. 검사가 끝나자 안경사가 말했습니다. 도수는 왼쪽 마이너스 2.25, 오른쪽 마이너스 1.75예요. 약간 난시도 있으시고요. 평소에 눈 피로하셨죠? 정확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검사받았을 때랑 똑같은 수치였거든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눈 피로한 거. 안경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수 패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오후쯤 되면 눈 주변이 묵직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완전히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미국의 베테랑 검안사 수준이었거든요. 테를 고르고 나자 안경사가 말했습니다. 25분 정도 걸릴 거예요. 여기 앉아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정말로 25분 만에 나올까요? 이번엔 제가 직접 맞추는 거니까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대기하는 동안 옆에 앉은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인이시구나. 한국 안경 좋지?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빠르다고 들었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빠르기만 한 게 아니야. 좋아. 나 여기서 30년 넘게 안경 맞췄는데 한 번도 불편한 적 없어. 30년이요? 그 말은 이 시스템이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안경사가 나타났고 제 손에 안경을 건넸습니다. 다 됐습니다. 써보세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23분이었습니다. 안경을 쓰는 순간 세상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놀랄 정도였죠. 렌즈의 중심이 완벽하게 제 동공과 일치했고 무게 배분도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안경사가 물었습니다. 어때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불편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완벽했습니다. 제시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맞지? 내가 뭘 했어? 한국 안경 진짜 좋다니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건 한숨뿐이었고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제시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고만 했죠.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빠르면 부정확하다는 제 신념이, 시간을 들여야 품질이 나온다는 제 철학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한국은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단순히 기계가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처음 갔던 강남 안경점에 다시 가서 김서현 실장에게 제대로 물어봐야겠다고요. 제시카는 쇼핑을 더 하고 싶다고 해서 저 혼자 안경점으로 향했습니다.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서현 실장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 다시 오셨네요. 안경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완벽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왔습니다. 김서현 실장은 저를 상담 공간으로 안내했고 커피를 건네며 앉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실장님, 솔직히 저는 처음에 한국 안경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20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품질도 떨어질 거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직접 경험해보니 제가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김서현 실장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특히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요. 근데 비밀은 간단해요. 우리가 이 일을 오래 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오래 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김서현 실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1년에 약 1200만 개의 안경을 만들어요. 인구 5천만 명인 나라에서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죠. 수요가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기술도 발전하고 노하우도 쌓였어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눈이 커졌습니다. 1200만 개요? 미국도 인구가 3억 명이 넘는데 안경 생산량은 그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김서현 실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빠른 걸 좋아해요. 기다리는 걸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 안경점들이 경쟁적으로 시간을 단축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루, 그 다음엔 반나절, 그 다음엔 1시간, 지금은 20분까지 왔고요. 저는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품질은 어떻게 유지하나요? 빨리 만들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김서현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사람이 빠르게 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기계가 정밀하게 하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안경사들도 계속 훈련받아요. 신입 안경사도 최소 6개월은 교육받고 베테랑들은 매년 새로운 기술을 배우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체계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빨리 만드는 게 아니라 빨리 만들면서도 품질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겁니다. 그때 이준혁 대표가 가공실에서 나오며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또 오셨네요. 안경 마음에 드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대표님은 이 일을 얼마나 하셨어요? 이준혁 대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23년 했어요. 21살 때 시작했으니까요. 우리 아버지도 안경 사셨고 할아버지도 안경 관련 일 하셨어요. 3대째죠. 3대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가업이었고 전통이었으며 자부심이었습니다. 이준혁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안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눈이 안 좋으면 공부도 못하고 일도 못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책임감을 갖고 일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고객이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차이였구나 싶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안경이 그냥 상품이지만 한국에서는 안경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필수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더 정성을 들이고 더 빠르게 만들어야 했던 거죠. 김서현 실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작은 나라잖아요. 소문이 빨리 퍼져요. 만약 우리가 품질 나쁜 안경을 만들면 금방 소문나서 망해요. 그러니까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한국의 빠른 안경 제작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화, 시스템, 책임감, 자부심, 이 모든 게 합쳐진 결과였던 겁니다. 저는 두 분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오만했네요. 미국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틀렸어요. 이준혁 대표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미국도 미국 나름의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냥 방식이 다른 거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방식이 다른 게 아니라 한국이 더 나은 겁니다.
적어도 안경에 관해서는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번 강남 안경점을 찾았습니다. 김서현 실장과 이준혁 대표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두 분 모두 계셔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작은 선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이곳에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서현 실장이 선물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고 이준혁 대표가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좋은 경험이 되셨다니 저희도 기쁩니다. 미국 가서도 건강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한국 안경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준혁 대표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엔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마음가짐이요? 이준혁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땅도 좁고 석유도 없고 금도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원이에요. 사람의 기술, 사람의 노력, 사람의 정성.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죠.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노력해요. 안경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김서현 실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고객을 단순히 돈 내는 사람으로 안 보고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봐요. 그러니까 더 잘해드리고 싶고 만족시켜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느껴졌거든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 단순히 안경을 파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준혁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은 시스템이 좋아요. 체계적이고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죠. 그것도 장점이에요. 근데 한국은 좀 다르죠. 우리는 빨리빨리 하면서도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효율과 정, 이 둘을 함께 추구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효율만 생각했습니다. 정확함, 체계, 시스템, 이런 것들만 중요하게 여겼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것들과 함께 사람의 마음도 담으려 했던 겁니다. 김서현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밀리 씨, 미국 가서도 그 마음 잊지 마세요. 일은 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마음을 담는 건 선택이에요. 그 선택이 결국 차이를 만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명심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고 저는 매장을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두 분이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어 답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건 안경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배운 건 마음가짐이었고 일에 대한 태도였으며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의 20분은 단순히 빠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의 노력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더 나은 삶을 만들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맞춘 안경을 만지작거리며 숙소로 돌아왔고 그날 밤 일기장에 길게 적었습니다. 오늘 저는 안경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한국에서 맞춘 안경을 쓰며 하루를 시작했고 안경을 볼 때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클리닉 운영 방식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환자 한 명당 최소 40분씩 잡았는데 이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려고 노력했죠. 물론 품질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서요. 한국에서 배운 대로 빠름과 정확함은 양립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환자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뭔가 달라지셨어요. 전보다 더 친절해지신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여행 다녀온 후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분께 한국 안경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20분 만에 완성되는 안경, 최첨단 기술, 정성 어린 서비스, 그 모든 것들을요. 환자분은 신기해하시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려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저부터 바뀔 수는 있죠. 환자분들을 더 배려하고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더 마음을 담아서 일할 수 있어요.
그 후로 저는 클리닉에 작은 변화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장비를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했고 직원들과 함께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논의했으며 무엇보다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더 신경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본 것처럼 환자들에게 검사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검사는 왜 하는 거고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게 뭔지 환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환자 만족도가 눈에 띄게 올라갔고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한국계 미국인 환자분이 오셨는데 제 책상 위에 놓인 한국 안경을 보시더니 반가워하셨습니다. 어머, 한국 안경이네요. 어디서 맞추셨어요? 저는 강남 안경점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한국 안경은 정말 좋죠. 저도 한국 갈 때마다 꼭 안경 맞춰와요. 여기선 비싸고 오래 걸리는데 한국은 빠르고 싸고 품질도 좋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컸던 제가 이제는 한국 시스템을 부러워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김서현 실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기억하시나요? 석 달 전에 그곳을 방문했던 미국 검안사 에밀리입니다. 그동안 제 클리닉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환자들 반응도 좋고 저 자신도 일하는 게 더 즐거워졌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서현 실장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에밀리 씨, 반가워요. 그곳에서 잘 지내고 계시다니 기쁘네요. 저희가 드린 게 도움이 되었다니 저희도 뿌듯합니다. 언제든 한국에 다시 오시면 연락주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꼭 다시 갈게요. 다음번엔 제 동료들도 데려가서 한국의 시스템을 직접 보여주고 싶어요. 그들도 배울 게 많을 거예요. 실제로 저는 동료 검안사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했지만 제 클리닉의 변화를 보고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한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너 요즘 정말 달라졌어. 전에는 좀 딱딱했는데 지금은 훨씬 부드러워진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웠어. 기술만큼 마음도 중요하다는 거. 어느 주말, 저는 미국 검안사 협회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발표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한국 안경 산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0분 만에 완성되는 안경,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의 정성과 마음가짐까지요. 청중들은 놀라워했고 발표가 끝난 후 여러 사람이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정말 20분 만에 가능한가요? 품질은 어떤가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해드렸고 한국 안경 산업의 비밀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문화와 철학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날 이후 몇몇 동료들이 한국 방문을 계획하기 시작했고 저는 기꺼이 안경점 정보를 공유해드렸습니다. 귀국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클리닉에 작은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세계의 안경 문화라는 이름으로 각국의 안경 산업을 소개하는 공간이었는데 그중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한 건 당연히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안경점 사진들, 김서현 실장과 이준혁 대표님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맞춘 안경이 전시되어 있었죠. 환자들은 그 코너를 보며 신기해했고 저는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즐거웠습니다. 특히 젊은 환자들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안경 이야기에서 시작해 K-팝, 드라마, 음식 이야기까지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대학생 환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한국 가고 싶어요. 안경도 맞추고 여행도 하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꼭 가보세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기술도 발전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더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리고 강남 안경점 주소를 적어드렸습니다. 클리닉 운영도 계속 개선했습니다. 한국식으로 완전히 바꿀 수는 없었지만 효율성은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안경 제작에 2주일 걸렸는데 이제는 3일로 단축했고 환자들은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한국의 20분에 비하면 느리지만 미국 기준으로는 혁신적인 변화였죠. 동료들도 제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검안사 협회 모임에서 한 선배가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내가 요즘 하는 일들 소문 들었어. 한국에서 영감을 받았다며? 정말 대단해. 우리도 배워야겠어.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한국이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냥 배운 걸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김서현 실장과는 이메일을 꾸준히 주고받았습니다. 때로는 업무 이야기, 때로는 일상 이야기를 나눴죠. 그분은 항상 따뜻한 조언을 해주셨고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응원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김서현 실장에게서 특별한 이메일이 왔습니다. 에밀리 씨, 다음 달에 서울에서 국제안경 박람회가 열려요. 관심 있으시면 오시는 거 어때요? 저희 매장도 참가하고 최신 기술들도 많이 소개될 거예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장했습니다. 꼭 갈게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의적인 마음이 아니라 설렘과 기대를 안고서요. 처음 한국에 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클리닉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과거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미국 시스템만 최고라고 믿었고 다른 나라의 방식은 폄하했던 오만한 거만사였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빠름과 정확함은 반대가 아니라 기술과 노력으로 함께 이룰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시스템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한국의 20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 나은 삶을 만들려는 열정과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정성과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환자 한 분이 클리닉을 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도 올게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 때는 더 나아진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그분이 나가신 후 저는 책상 위에 한국 안경을 들어 올렸습니다.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안경은 제게 단순히 시력을 교정해주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법을 알려준 선생님이었고 제 삶을 바꿔준 전환점이었으며 언제나 겸손하라고 일깨워주는 스승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겁니다. 진짜 전문가는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기꺼이 배우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기술은 발전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영원하다는 것이요. 지금 제 클리닉 벽에는 한국어로 된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김서현 실장이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빠르게 하지만 마음을 담아서. 저는 매일 아침 그 글귀를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오늘도 한국에서 배운 그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하겠다고요. 한국의 20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댓글로 한국이라고 남겨주시면 한국을 널리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